여러분, 혹시 밤 8시 이후에도 계속 무언가를 하고 계신가요? 텔레비전을 보시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시거나 혹은 늦은 저녁을 드시거나 많은 분들이 그냥 자연스러운 일상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100년을 사신 김영석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밤 8시 이후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당신의 수명과 복을 결정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김영석 교수님이 100년을 살아오시면서 깨달으신 밤 8시 이후 반드시 멈춰야 할 5가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년 넘게 노인 전문 의료 현장에서 일해왔고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또 떠나보내드렸습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느낀 건요.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분들에겐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바로 저녁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였습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그 비밀을 정확히 알고 계셨던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루가 끝나가는 저녁 시간.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제 하루 일과 끝났으니 편하게 쉬어야지. 그래서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시거나 늦은 저녁을 드시거나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시죠.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에 누워서도 계속 폰을 보다가 어느새 12시가 넘어버리는 경험. 아니면 저녁 늦게 라면이나 과자를 드시고 다음날 아침 속이 더부룩한 경험. 저도 처음엔 그게 뭐가 문제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30년 동안 환자분들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밤 8시 이후의 습관이 그 사람의 10년 후를 결정한다는 것을요.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은 80세에도 정정하시고 어떤 분은 70세에 병상에 누워 계십니다. 차이가 뭘까요? 바로 밤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였습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이미 그 진실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100년을 사시면서 몸소 체득하신 지혜였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남았어요. 밤 8시 이후 말과 감정을 절제하세요. 김영석 교수님이 가장 먼저 강조하신 게 바로 이겁니다. 밤 8시 이후에는 말을 아껴라. 여러분,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말을 왜 아껴야 하나 싶으시죠? 그런데 제가 환자분들을 보면서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전화 통화를 하시거나 가족과 언쟁을 하시거나 혹은 하루 종일 쌓였던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였는지 아세요? 다음날 아침 얼굴이 푸석푸석하시고 기운이 없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밤은요, 우리 몸이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낮 동안 쓴 에너지를 보충하고 상처난 세포를 재생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밤 8시 이후에도 계속 말을 하고 감정을 쓰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쉬지 못합니다. 뇌는 계속 활동하고 신경은 긴장하고 혈압은 올라가죠. 김영석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밤이 되면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원망도 후회도 분노도.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던 75세박 할머니도 딱 그러셨어요. 저녁마다 며느리와 전화 통화를 하시면서 속상한 이야기를 나누셨대요. 그러고 나면 잠을 못 주무시고 다음 날은 온종일 무기력하셨다고 하십니다. 제가 여쭤봤죠. 할머니, 그 통화가 꼭 저녁에 해야 하는 통화인가요? 할머니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어요. 글쎄요, 그냥 습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렸습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무거운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그냥 잘 자라고만 하세요. 한 달 후 다시 오셨을 때 할머니 얼굴이 완전히 달라지셨더라고요. 선생님 신기해요.
그냥 저녁엔 말을 아꼈을 뿐인데 잠도 잘 오고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김영석 교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비밀입니다. 밤 8시 이후에는 말을 절제하고 감정을 가라앉혀야 합니다. 특히 원망, 분노, 걱정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더더욱이요. 그럼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건가요? 아니에요. 따뜻한 말, 감사한 말, 사랑하는 말은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오늘도 고생했어. 내일도 건강하자. 잘 자. 이런 짧고 따뜻한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무거운 이야기 하지 않아도 사랑은 전해집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녁의 고요함이 내일의 생명력을 만든다. 정말 그렇습니다. 밤 8시 이후 조용히 입을 다물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 그게 바로 복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100세 건강을 위해 이런 영상들을 계속 만들어 드릴 거예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밤 8시 이후 과식을 멈추세요. 두 번째로 김영석 교수님이 강조하신 건 바로 음식입니다. 밤 8시 이후에는 과식하지 마라. 여러분, 혹시 저녁 늦게 야식 드시는 습관 있으신가요? 라면 한 그릇, 과자 한 봉지, 혹은 과일이라도 한 접시. 배고픈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 몸은 시계가 있습니다. 낮에는 소화기관이 활발하게 움직이지만 밤이 되면 쉬려고 합니다. 위장도 간도 췌장도 모두 쉬고 싶어 해요. 그런데 밤 8시, 9시, 심지어 10시가 넘어서까지 음식을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해야 합니다. 소화를 시키느라, 혈당을 조절하느라, 지방을 분해하느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십니다. 위장이 계속 움직이니까 깊은 잠에 들지 못하시는 거예요. 둘째, 살이 찝니다. 밤에 드신 음식은 대부분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셋째, 혈당이 올라갑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던 68세 최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할아버지는 매일 저녁 10시쯤 되면 출출하다고 라면을 끓여 드셨대요. 잠이 안 와서 텔레비전 보다 보면 배가 고프더라고. 그러다 보니 체중은 점점 늘어나고 혈당은 조절이 안 되고 혈압도 올라가셨어요. 제가 여쭤봤죠. 할아버지, 저녁은 몇 시에 드세요? 6시쯤 먹어요. 그럼 6시에 조금 더 드시고 10시엔 안 드시면 어떨까요? 할아버지가 난색을 표하시더라고요. 그럼 배고픈데 어떡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그 배고픔은 진짜 배고픔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일주일만 참아보세요. 정말 신기하게도 일주일 후 다시 오셨을 때 할아버지 표정이 밝으셨어요. 선생님, 처음 2, 3일은 힘들었는데 그 다음부턴 괜찮더라고요. 오히려 잠도 잘 오고, 그리고 한 달 후엔 체중이 3kg이 빠지셨고 혈당 수치도 좋아지셨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김영석 교수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지혜입니다. 밤 8시 이후에는 과식을 멈춰야 합니다. 그럼 물도 마시면 안 되나요? 아니에요. 물은 괜찮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도 좋고요. 다만 자극적인 음식, 기름진 음식, 단 음식은 피하셔야 해요. 특히 이런 음식들은 절대 피하세요. 라면, 치킨, 피자, 떡볶이 같은 자극적인 음식, 과자, 빵, 아이스크림 같은 단 음식.
과일도 저녁 늦게는 좋지 않습니다. 당분이 많거든요. 김영석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녁을 가볍게 먹고 밤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 그것이 장수의 비결이다. 제가 30년 동안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 거의 다 저녁을 일찍 가볍게 드세요. 그리고 밤엔 절대 야식 안 드십니다. 반대로 70대부터 병원 신세 지시는 분들 대부분 저녁을 늦게 많이 드세요.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한번 해보세요. 8시 이후엔 물 말고는 아무것도 안 드시는 거예요. 처음 2, 3일은 힘드실 거예요. 배고픈데 어떡하지? 그럴 땐 따뜻한 물 한 잔 드시고 일찍 주무세요. 그럼 다음날 아침 달라진 몸을 느끼실 거예요. 속이 편하고 머리가 맑고 기분이 좋아지실 겁니다.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하시거든요. 밤 8시 이후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세요. 세 번째로 김영석 교수님이 경고하신 것. 바로 스마트폰과 자극적인 정보입니다. 여러분, 혹시 잠들기 전까지 스마트폰 보고 계신가요? 유튜브 보시거나 뉴스 보시거나 카카오톡 확인하시거나 뭐가 문제예요? 그냥 보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빛, 블루라이트라고 하죠. 이게 우리 뇌를 깨웁니다. 우리 뇌는요, 빛을 보면 아직 낮이구나 하고 착각해요. 그래서 잠을 자야 하는 호르몬, 멜라토닌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잠을 못 주무시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내용도 문제입니다. 뉴스는 대부분 자극적이에요. 사고, 범죄, 전쟁, 경제 위기. 이런 걸 자기 전에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해지고 걱정이 생기고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보다 보면 끝도 없이 이어지죠. 하나만 더, 하나만 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자정이 넘어 있습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던 72세 이 할머니 이야기 해드릴게요. 할머니는 밤마다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셨대요. 특히 건강 관련 뉴스를 많이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음식 먹으면 암 걸린대요. 저 운동하면 관절 망가진대요. 그러다 보니 밤마다 불안하고 잠을 못 주무시고 아침엔 머리가 지끈지끈. 제가 여쭤봤죠. 할머니, 그 뉴스 꼭 밤에 봐야 하나요? 할머니가 대답하셨어요. 그냥 심심해서요. 잠도 안 오고. 제가 권해드렸습니다. 할머니, 이번 주부터 8시 이후엔 폰 안 보시고 대신 책을 읽어보세요. 아니면 조용한 음악이라도 들으시고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한 달 후 다시 오셨을 때 할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신기해요. 폰 안 보니까 잠도 잘 오고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해요. 그리고 불안한 생각도 줄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김영석 교수님이 말씀하신 세 번째 지혜입니다. 밤 8시 이후에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럼 뭘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좋은 질문이세요. 김영석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밤은 고요를 즐기는 시간이다. 책을 읽으셔도 좋고요. 조용한 음악을 들으셔도 좋습니다. 가족과 잔잔한 대화를 나누셔도 좋아요. 아니면 그냥 창밖을 바라보시거나 하루를 되돌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자극적인 정보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한번 해보세요. 8시가 되면 스마트폰을 서랍에 넣으시는 거예요. 급한 전화 오면 어떡하죠? 그럼 전화 기능만 켜놓고 나머지는 다 꺼두세요. 정말로 급한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내일 해도 됩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중요한 내용 다룹니다. 바로 돈과 일을 내려놓는 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것도 정말 꼭 아셔야 할 내용이에요. 이 소식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자, 그럼 네 번째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밤 8시 이후 돈과 일을 생각하지 마세요. 네 번째로 김영석 교수님이 당부하신 것. 바로 돈과 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밤에 누워서도 이런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내일 할 일이 뭐였지? 이번 달 카드값은 얼마였지? 저축은 얼마나 했나? 자식들한테 얼마나 줬나? 이런 생각들 한번 시작하면 끝이 없죠. 그러다 보면 잠을 못 주무시게 됩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밤 8시 이후에는 세상 일을 잊어라. 돈도 일도 모두 내려놓아라. 왜 그럴까요? 밤은요, 우리가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몸도 회복하고 마음도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밤까지 돈과 일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은 쉴 수가 없습니다. 계속 긴장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죠. 그러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올라갑니다. 혈압도 올라가고 혈당도 올라가고 면역력은 떨어지죠. 결국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겁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던 65세 김할아버지 이야기 해드릴게요. 할아버지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매일 밤 장부를 정리하시고 내일 할 일을 계획하시고 돈 계산을 하셨대요. 그러다 보니 늘 11시, 12시에 주무시게 되고 잠도 설치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다 결국 혈압이 올라가서 저한테 오셨어요. 제가 여쭤봤죠. 할아버지, 그 일 꼭 밤에 하셔야 하나요? 할아버지가 대답하셨어요. 낮엔 손님도 받아야 하고 바쁘잖아요. 밤에 해야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그 일 때문에 건강 잃으시면 무슨 소용입니까? 8시 이후엔 모든 일을 내려놓으세요. 할아버지가 난색을 표하셨지만 결국 시도해 보셨대요. 한 달 후 다시 오셨을 때 할아버지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더라고요. 선생님 신기해요. 일을 내려놓고 일찍 자니까 오히려 낮에 일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머리도 맑고. 여러분, 이게 바로 김영석 교수님이 말씀하신 네 번째 지혜입니다. 밤 8시 이후에는 돈과 일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간단합니다. 8시가 되면 모든 업무를 끝내세요. 장부도 닫고 계산기도 치우고 업무 관련 서류도 정리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하세요. 오늘 할 일은 다 했다. 나머지는 내일 하자. 처음엔 불안하실 거예요. 이것도 해야 하는데 저것도 해야 하는데. 그럴 때일수록 더 단호하게 내려놓으세요. 정말로 급한 일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내일 해도 됩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은 끝이 없다. 하지만 인생에는 끝이 있다. 그러니 밤만큼은 쉬어라. 정말 명언이죠.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잘 살기 위해서죠. 그런데 일 때문에 건강을 잃고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 받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한번 해보세요. 8시가 되면 모든 일을 끝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했어. 그럼 마음이 편안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깊은 잠에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마지막 5번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밤 8시 이후 소란을 피하세요. 5번째이자 마지막으로 김영석 교수님이 당부하신 것. 바로 소란스러운 사교를 피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저녁 늦게까지 친구들과 전화 통화하시거나 모임에 나가시거나 손님을 맞으시거나 하시나요?
사람 만나는 게 뭐가 문제예요? 외롭지 않게. 물론 사람을 만나는 건 좋습니다. 친구도 만나고, 가족도 만나고, 이웃도 만나야죠. 하지만 김영석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낮에는 사람들과 어울려도 밤만큼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라. 왜 그럴까요? 밤은요, 우리가 자기 자신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루를 돌아보고 마음을 정리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밤까지 사람들과 어울리고 떠들고 웃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은 정리가 안 됩니다. 계속 외부로 향하고 자극을 받고 긴장하죠. 그러면 잠을 자도 깊은 잠을 못 잡니다. 게다가 저녁 모임은 대부분 과식으로 이어지고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죠.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던 일은 새 정 할머니 이야기 해드릴게요. 할머니는 친구가 참 많으신 분이었어요. 매일 저녁마다 친구들과 전화 통화를 하시고 일주일에 서너 번은 저녁 모임에 나가셨대요. 그러다 보니 늘 10시, 11시에 귀가하시고 피곤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잠은 안 오고 아침엔 더 피곤하셨대요. 제가 여쭤봤죠. 할머니, 그 모임들 꼭 저녁에 해야 하나요? 낮에 하시면 안 되나요? 할머니가 생각해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글쎄요, 다들 저녁이 편하대요. 제가 권해드렸습니다. 할머니, 한번 모임 횟수를 줄여보세요. 그리고 저녁 8시 이후엔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할머니가 처음엔 외로울까봐 걱정하셨어요. 하지만 한 달 후 다시 오셨을 때 할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신기해요.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편해요. 그리고 잠도 잘 오고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김영석 교수님이 말씀하신 5번째 지혜입니다. 밤 8시 이후에는 소란을 피하고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을 가지세요. 그럼 친구들이랑 언제 만나요? 낮에 만나세요. 점심 식사 같이 하시거나 오후에 차 한 잔 드시거나 저녁 모임도 가능하면 일찍 시작해서 8시 전에 끝내세요. 그리고 8시 이후엔 오직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책을 읽으셔도 좋고 조용히 음악을 들으셔도 좋고 하루를 되돌아보셔도 좋습니다. 혹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느끼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요한 밤이 깊은 인품을 만든다. 정말 그렇습니다. 밤의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만나고 성찰하고 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한번 해보세요. 8시 이후엔 모든 사교 활동을 멈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처음엔 외로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면 그 고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김영석 교수님이 남기신 밤 8시 이후 5가지 지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밤 8시 이후에는 말과 감정을 절제하세요. 둘째, 밤 8시 이후에는 과식을 멈추세요. 셋째, 밤 8시 이후에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세요. 넷째, 밤 8시 이후에는 돈과 일을 생각하지 마세요. 다섯째, 밤 8시 이후에는 소란을 피하고 고요를 선택하세요. 이 5가지만 기억하세요. 김영석 교수님은 100년을 사시면서 이 5가지를 실천하셨습니다. 그래서 100세까지 정정하게 맑은 정신으로 사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가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100세를 만듭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저와 함께 100세까지 걸어가겠다는 약속으로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 약속, 제가 매주 건강한 이야기로 지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중요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피곤하신 분 계신가요? 그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옆 영상 클릭해서 미리 보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함께 가요. 오늘도 이렇게 말하세요. 오늘도 아직입니다. 아직 못 간다고 전해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